즉 적법은 하지만 법에는 부합하는 거지만 즉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행위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따질 수는 있습니다. 따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위법성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한 경우에 즉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서 행정소송은 위법한 경우에만 따질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위법하고 부당한 또는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 행정작용이라서 특히 여기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위법한 처분인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이런 위법성 또 처분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송의 조건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서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첫째는 행정심판은 행정부구 자체에 가서 따질 때 이건 사법부인 법원에 가서 따지는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손해전보제도는 다시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손해전보는 그런 행위가 불법인 경우, 위법인 경우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위법하고 불법인 경우에 따지는 거라면 이건 적법한 경우이지만 내 개인 사유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오는 경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충남 조치원 영기군 쪽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토지가 일단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한 수용을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일정 부분 몰수해서 그 부분을 국가가 사들인다는 것이죠. 사들이는 것을 보통 수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손해가 생기는 것이겠지. 그런 손해가 생기는 게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그런 법에 근거해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손실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손해배상은 다시 두 가지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이 직무상에서 위법을 저질러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것이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사후구제수단에서는 사후구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는 행위자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정성 문제와 또 손해에 대한 돈 문제를 다투는 손해전보제도가 있는데 그런 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쟁송제도에는 행정심판이라는 것과 행정소송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라면 행정소송은 위법한 것에 대해서만 제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건 행정청에 가서 따지는 거라면 이건 사법부에 가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해전보제도는 다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는데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라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상에 특별한 희생이 생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상에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경우 거기에 대한 손실을 요구하는 것이 손실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전적인 구제 절차로서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많이 다루는데 주로 행정 절차로서 많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주로 청문 절차라든지 공청회 절차라든지 의견 제출의 절차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니까 주로 이것은 행정 소송을 중심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하나 좀 이 행정의 구제 수단 중에 하나로서 헌법소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국가 행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제4의 국가 권력 작용이라고 부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주로 이행됩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헌법에 관련된 그런 위헌 여부들을 다루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그중에 헌법소원제도라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선에 의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헌법소원 문제는
원래 그 행정부의 모든 행정작용들은 대부분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사법부에 의한 정식 소송을 통해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통치행위라 부르는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 대한 소송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통치행위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여부가 강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물론 우리가 헌법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긴 하지만 행정법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헌법소원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통제 제도로서 아주 중요성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관한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통제 수단으로서 헌법소원 제도에 의한 통제 수단이 있구나. 이 정도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나머지 이제 행정부 강론 쪽에서 이제 행정부 내부에서 했던 이 행정부 내부에서 했던 그 공무원을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파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입법부 행정부 권력기관 내부에서 했던 그 행정작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행정부 4단 내지 5단에서 다루는 행정법 강론의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구공무원 시험이니까 이거와는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배울 그 행정법 총론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행정의 작용에 관한 내용, 우리 특히 권력 작용 관련 내용. 두 번째 여기 있는 그런 행정작용을 어떻게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 행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문제 관련된 행정강제 수단들, 그리고 이런 행정강제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행정쟁송, 그리고 손해전보라는 사후구제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교재 20페이지죠. 제1편 행정법 통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1강 서론 또는 행정법 통론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정법 통론은 크게 4단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행정법 강론을 제외하고 그래서 크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행정의 작용과 강의에 대해서 권력적인 작용과 비권력적인 작용, 또 권력적인 작용에서 행정 입법과 또 이렇게 행정 행위, 특히 행정 행위에 관한 문제가 보통 이렇게 처분으로서 얘기된다는 거. 그다음에 행정 강제법에서는 어떻게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될 것인가. 그래서 특히 행정 강제 수단들을 중시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에 행정 구제 수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후구제 수단 중에서 행정 쟁송 제도하고 전에 전보제도가 있고 행정쟁송제도는 다시 사법부에 가서 따지는 행정소송이라는 것과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또 행정청에 직접 가서 따지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었고 행정심판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페이지 행정법 통론을 가게 되면 행정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행정과 관련된 법을 배우는 관원이고 이 행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행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행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1편은 일단 행정과 관련 내용을 일단 행정이 뭔지 또 행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는 뭔지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런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역사적이고 어떤 관념적으로 형성되시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행정이라는 게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행정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를 보게 되면 제일 1번의 행정 개념의 역사성,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실정법상이나 학문상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작된 것은 어떤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잠시 봤던 그림, 이 삼각형 그림이었죠. 자, 여기에서 입법부의 작용이 있었고 사법부의 작용이 있었고 행정부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통제하게 하겠다는 것이 권력 분립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디든지 모르고 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 분립, 말 그대로만 말한다면 국가 권력기관을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권력을 나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럼 권력 분립 개념이 등장했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권력 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권력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 간의 견제를 하겠어.
하게 하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기능별로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렇게 비슷한 힘을 분배한 다음에 균형 있게 분배한 다음에 그런 국가 권력들끼리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들끼리 견제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것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기관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권력 분립의 원리를 견제하가 왜 국가 권력들을 견제를 하고 왜 국가 권력들끼리 균형을 맞췄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력 분립의 원리는 뭐가 아니냐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런 거죠. 즉 행정의 기능대로 잘 분류해서 업무를 분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권력 분립의 역사 속이라는 것은 이런 국가기관 또는 국가 권력기관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하면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침해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국가 권력들을 힘을 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적게 줘서 자꾸만 나누어서 그 기관들끼리 하나로 권력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서 그 권력을 나누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되도록이면 적게 침해하고 또 침해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권력 분립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과서 보면 팁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력 분립론에서 밑줄만 좀 끄고 가겠습니다. 국가 권력기관들끼리의 밑줄을 같이 봅시다. 상호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밑줄 또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밑줄 다시 한번 칩시다.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를 방지하는 통치구의 조직과 구성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넘어가 보시면 21페이지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나옵니다. 자, 행정이라는 것이 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형식적 의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국가 권력의 기관들끼리 국가기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는 어떤 국가 권력 작용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먼저 형식적 의미는 말 그대로 입법부가 하는 행위가 입법작용이다. 사법부가 하는 게 사법작용이다. 그리고 행정부가 하는 것이 행정작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입법작용, 사법부의 사법작용에 대비해서 행정부가 하는 행위가 행정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행정작용에는 다시 우리가 뭐 있었냐면 권력작용으로과 비권력작용이 있었고 권력작용에는 다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를 넣어서 행정입법이라는 것도 있었고 행정행위라는 것도 있었죠. 개별적 구체적 행위로서.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행정입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 입법이라는 것은 입법부가의 행위죠. 자,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작용이고 그게 입법의 개념일 것인데 문제는 이런 입법부가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들은 행정부 네가 한번 만들어봐 또는 사법부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그 권한을 이렇게 위임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위임 입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행정부 스스로도 어떤 입법작용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입법을 하든 뭘 하든 누가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행정부가 한다는 의미에서 그건 행정이라고 보겠다. 그게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즉 말 그대로 국가기관에 나누어서 행정부라는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라면 이 행정부가 하는 국가작용이라면 그건 행정이라고 보겠다. 그것이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그럼 사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 우리가 실질 의미에 따르면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데 입법작용이라는 것은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죠.
말 그대로 그냥 법 제정이죠. 법 제정.